지금 고가를 500, 1000만, 안전자리에 1000만 원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는데, 그냥 이야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렇더라.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래서 1000만 원 더 주고 산 걸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받고, 그때 1000만 원 올린다고 해서 안 산 사람만 후회하더라.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렇지. 사라.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거지, 나중에.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거지. 그죠? 1000만 원 안전자리에 올린다 기분 나쁘다고 안 사가지고 이제 안 사고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매도 걸리고 뒤늦게 사고 막 이런단 말이지. 마구쌤 잠실에 갔더니 안전자리에서 3,000원 올리는데요. 그럼 빨리 사.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이래요. 저는 가면 안전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100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제가 그러면 1000만 원 지금 당장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달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협조해 주시는 걸로 하면 지금 당장 넣어드리겠다고 막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1000만 원 올려주지만 1000만 원 올려주고라도 뭐 몇천만 원 더 오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온 거잖아. 당연히 1000만 원 더 주고도 살 수 있지.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데. 그리고 딱 보면 단지에 매물 몇 개 없는데 내가 이거 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나보다 호가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왔으니까 1000만 원 올려주더라고 해도 빨리 사는 거지. 3,000. 그럼 가격에 따라 다른 거지. 5,000. 3억인데 그러면 딴 거 사지. 3억 5천짜리 사갖고 5천 올리면 다른 거 좋은 것도 많은데. 그래서 매물 이렇게 한 후보를 한 3개 정도 보통 잡아요. 3개. 후보를 한 3개 정도 해서 3개 정도 한 다음에 그 3개 중에 제일 좋은 거부터 이제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려달라 그래서 하고, 웬만하면 하고, 만약에 이거를 많이 올려달라 그런다. 내가 생각하기에 많이 올려달란다 그런다면 나는 뒤도 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하라 그러세요 라고 딱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500 올려달라니까 올려주네? 그러면 에이씨 2천만 원도 올려달라 그래봐? 막 이런 느낌일 때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딴 데서 부동산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기엔 보통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지. 진짜 그러면 그 사람이랑 하면 되고, 그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사람 패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랑 하세요. 저 딴 데 알아볼게요. 딱 끊어버려 그냥. 그러면 대부분 둘 중에 하나는 다시 전화 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후보가 3개이기 때문에 얘기 안 되면 2번, 3번, 플랜 B, C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딱 하나 보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이거 막 부동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계약 안 하면 이거 계약 안 하면 아까 아침에도 전화 받았어요. 지금 계좌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실장을 전화시키는 거지, 뭐 남편을 전화시키는 거지. 전화가 여보세요.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끊을게요. 방금도 전화 왔잖아요. 이러면 어때요? 하나 보고 왔으니까 쫄리지. 사야지.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물건 하나에 휘둘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개 많이 알아보고 많이 돌아보고 후보가 많을수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지. 지금 핵심지는 매도자 우위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 좀 매수자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물건 잡을 때? 나올 때 그냥 사야죠. 올려달라 그러면 사면 되고. 내 얘기잖아. 그게 중요한 게, 이거를 똑같은 몸에서 열이 나. 근데 해열제를 줘. 근데 이 해열제가 당신한테 전혀 안 통할 수도 있어. 해열제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2개 이상 있죠. 그래서 이게 안 통하면 그 다음에 이 해열제를 먹여보죠. 그럼 그게 통해. 근데 나는 처음 해준 게 통해. 그렇지. 그런 것처럼 이게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가격에도 이 사람한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죠. 다양한데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이 집을 사고 나서 이분은 분명히 2년 뒤에 팔고 비과세 되면 팔고 딴 데 갈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2년 단위로 보고 해야 돼.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애기들도 크고 했으니까 애들 키우면서 최소 막 10년씩 살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 반포내를 갔는데 비싸게 불러. 시세보다 막 5천, 1억씩 더 불러. 그러면 그래도 사야 된다는 거야. 왜? 아니면 자기 집이 아니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안 좋은 걸 사가지고, 안 오르는 걸 사가지고 그 주변에서, 원하는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근데 애를 키워야 돼. 계속 애기 맴돌 거 아니야, 주변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얘는 많이 오르고 얘는 조금 오를 거야. 그래서 5천만 원, 1억보다 훨씬 더 손해볼 거야. 근데 투자야. 그러면 다르게 봐야죠. 투자면 일시적 1개월 2주택을 하거나 투자로 생각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옮겨 타서 수익률 위주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당장 짧게는 보면은 많이 오른 데보다는 약간 들어오는 옆에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무 BMW 520D가 사고 싶은데 520D를 보고 와서 다 보고 왔는데 할부 금리가 너무 높네. 돈도 연끌하면 될 것 같은데 와이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무리됐어요. 그래서 내가 320i를 샀어. 320i를 하는데 320i도 좋잖아. 320i를 타고 이제 센차 뽑아가지고 길을 돌아다니면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냐면은 520D밖에 안 보여.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야. 내가 그거 사고 싶었던 그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집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항상 이게 A라는 데 있고 B라는 데 살고 만족하지만 항상 여기를 그리워하게 돼. 그래서 그때 1억 더 주고라도 살려고 했어 여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조금 올려달라 그러더라도 사시는 게 맞고요. 좀 무리가 되더라도. 그래서 항상 살 때 꼭 30억짜리를 살라고 하면 30억이 그냥 막 10억이라고 하자. 10억짜리 살라고 하면 막 딱 저스트하게 10억을 들고 가지 말고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 좀 더 유두리가 있어. 왜냐하면 딱 10억 맞춰서 가면은 10억 5천 불이거든. 사모님 그건 나갔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신랑 오도록 오게 된다니까. 그치. 딱 5,200만이라 했고 5,200만 딱 준비해갔는데 할부 이자가 500이야. 그럼 어떻게? 그냥 올 수. 그러면 바로 320D로 가요. 320D로 가야지. 토어제 해제된 엘스 처분하고 잠오나 장미로 옮겨 타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네. 자,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인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좋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이게 가치관이죠. 가치관. 엘스도 좋은데 엘스보다 잠오나 장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분명히. 가치관이 나는 무조건 돈이 되는 대로 가야 되겠어. 미래에 좀 더 포커스를 두겠어. 왜냐하면 가보면 상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 인테리어 빡세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1억씩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5천만 원 1억 더 주고 해가지고 살겠다. 괜찮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 나는 안 된다. 그 오래된 집에서 못 산다. 가보면 노수리도 있거든. 못 산다. 주차 어떡할 거야. 언제 현타가 오냐면은 엘스 지하에다 차를 대놓으면 어떠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밖에 안 나고 안 추운 데 타고 사무실 지하에 딱 대면 또 춥지도 않고 그래서 반바지 반팔 메입어도 돼 다시. 그런데 이제 그 회사 끝나고 이제 장미에 왔는데 잠주가 오였는데 자리가 쫙 끝에 하나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멀어. 그래서 했고 어떻게 좁은데 이렇게 이렇게 주차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알지 뭔지 이렇게 넣다 뺐다 딱 됐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막 내릴 때도 이러고 내리잖아. 내리는데 현타가 약간 와. 옷에 다 묻고. 그렇지. 막 옷도 두꺼우면 걸리고 막 그래. 현타가 와. 근데 아침에 왔는데 눈이 엄청 온 거야. 내렸는데 아침에 여기서 출근하려고 그랬는데 딱 일단 유리를 이렇게 막 처음에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안 돼. 그러면 카드를 꺼내갖고 하는데 유리가 긁혀. 그래서 막 현타가 와갖고 문을 열어. 이렇게 타고 히트를 한참 돌렸는데도 시간은 짜깍짜깍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가 안 보여. 그렇죠. 그럼 현타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오케이다. 그러면 당장 가야 된다. 당장. 어차피 그 두 개는 그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그 지금 한 채이시고 실거주 의무. 그래서 미래의 대장은 어차피 잠시주공 5단지고요. 장미는 미래의 대장까지는 알지만 어차피 어깨를 나란히 할 거 아닙니까? 부대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공 5단지에 조금 빠르고 장미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리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거든 실제로. 물론 분담금은 장미가 좀 더 나올 수 있지만 이제 당장 내가 이걸 이렇게 탈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 부딪힌다 그러면 좀만 돈이 많다 그러면 잠시 주공 5단지 들어가서 쉽지 않아요. 근데 현타 아까 얘기했죠. 그거 할 수 있으면 가시고 그게 아니면 장미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잠실에 이제 대장, 부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잠내하고 잠실 르엘이 올해 입주하는데 그것만 입주하고 나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 거면 빨리 가라. 내가 보기 빨리 가야 된다. 실거주 되시면 가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한강뷰는 장미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강의 재판면이 훨씬 길거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길게 생겨요. 길게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치. 장미는 좀 약간 장방형으로 생겨서 훨씬 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잠시 주공 5단지 한강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공 5단지 이쪽에서 보니까 서쪽 뷰가 쫙 이렇게 나오고 장미는 대신에 서쪽 뷰도 나오지만 동쪽 뷰가 잘 나오겠죠. 그런 거 또 고려해야지. 왜? 분명히 조합은 전세대 한강뷰 안 해주면 쉽지 않을 거거든. 정세대 한강뷰를 해줄 거거든. 그것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한강뷰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어쨌든 제가 사정에 맞춰가지고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든 사시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신에 현타. 눈 왔을 때 현타. 그 정도 현타는 막상 되면 또 기분이 안 좋아. 좋진 않아. 내가 집을 30억짜리 샀는데 내가 이거 아침마다 긁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구축인데 막 1억 넘게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그런 거죠. 그냥 그 집 밖은 모르겠는데 집 안에서라도 호텔처럼 살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아침에 현타는 오죠. 눈 오면. 반포 푸르지오와 같이 최상급지 소단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망고쌤.
반포 최상급지 프로지오면 그 길가에 붙어있는 나홀로 단지 조그만 거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치? 그거가 제일 싼 게, 이상하게 싼기 때문에 눈이가 반포라는 타이틀이 필요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고. 왜 싸요? 나홀로야. 딱 봐보면은 나홀로야.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것도 이제 하려고 해도 연식이 15년 넘으면 리모델링 되긴 한데 그것도 연식도 이제 이게 막 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강남에 나홀로 아파트들. 강남에도 주택 많잖아요. 신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주택 많잖아요. 청담동에도 주택 많아. 사이에 나홀로 아파트들 이렇게 있어. 그런 것들이 가격이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거래는 별로 없지만 그 전체적인 추세는 똑같이 따라가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지금 다른 데랑 가격 차이가 있잖아. 그 가격 차이가 금액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나는 거지. 예를 들어 옆에가 10억이고 얘가 5억이면 이제 50%고 5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억이 되면 얘가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50%를 따라 10억이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은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가 뭐냐면 일단 사고 나서 잘 팔아야 돼. 잘 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냐면 중간에 급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홀로기 때문에 거래가 분위기가 되게 좋을 때 팔아야 돼. 안 그러면 팔리지도 않고 많이 깎고 나와야 됩니다.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율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잘 팔고 나와야 된다. 중간에 나에게 돈이 급해가지고 팔아야 된다. 그러면 확 깎아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 팔고 할 생각이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에 좀 대단지 약간 거기보다는 좀 외곽으로 가시면 되고, 반포란 타이틀이 꼭 필요하고 급하지 않다 그러면 거기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애기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한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 느낌상 다른 사람이 안 그러더라도 너 지금 못 있냐? 나 프로지오 살아? 있잖아. 그런 거에서 마상을 조금 안 입는다면, 뭐 저는 안 입고 그 다음에 거래가 활발할 때 그때 매도한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성비를 따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성비는 있지만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대단지 약간 반포 말고 딴 데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할 수 있어. 23년도에 리센치 살려다가 좀 더 주고 강남 가자에서 역삼 프루지오 매수했는데 호가가 뒤집어졌네요. 개나리 아파트 라인 미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대치동 강남 이러는데 막 역삼동은 조금 그래. 역삼동 좋아하는데 전.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주택가도 많고 일단 그리고 약간 이제 테헤란로 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테헤란로에 붙어 있는 아이파크가 제일 싸잖아.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쪽이 좀 되게 멀었어. 강남이고 대치동 근처긴 한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출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애기들 학원 공부시키는 건데, 그 학원이란 게 옛날에는 엄마 아파트 뒤쪽에 다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학원가가 점점 확장이 돼갖고 롯데백화점, 옛날에 그레이스백화점이었나? 롯데백화점 뒤쪽 그쪽으로 계속 가구거리 있던 데 그쪽으로 신축이 들어오면서 계속 학원가가 높아지면서 상당히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 그래서 레미안 그레이튼마저도 가격이 이제 옛날에는 외곽이라서 별로 주목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레미안 그레이튼이 세브란스 병원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랑 그 역삼역 이제 선릉역 앞에 있던 아이파크랑 가격대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갭도 비슷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런 것처럼 거기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두 곳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치. 앞으로 평가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뭐 근본적인 입지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학원이니까.